1995년 7월 도쿄의 어느 슈퍼마켓, 이곳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3명은 어느 날 처참한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으로 의심되었지만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며 다른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진 하치오지 슈퍼마켓 살인사건입니다. 1995년 7월 30일 도쿄의 하치오지에 위치해 있던 슈퍼마켓 난페이 오와다 지점에 A씨가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9시 20분이었습니다. A씨는 이 슈퍼마켓의 종업원이었던 이나가키 노리코의 지인이었는데요. 5분 전인 9시 15분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곧 마감이니 같이 밥을 먹자고 했기에 A씨는 슈퍼마켓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지난 9시 45분까지 기다렸지만 도무지 누가 나올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이 평소 폐점하는 시간은 저녁 9시였는데요.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근무 중인 종업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A씨는 혹시 이나가키 노리코가 먼저 일찍 나가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미리 도착한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결국 A는 차를 돌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한 A. 하지만 미리 와 있는 줄만 알았던 그녀는 없었습니다. 마침 이나가키 노리코와 그녀의 지인 A씨 그리고 식당 사장 3명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노리코가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냐고 A가 묻자 식당 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A는 다시 슈퍼에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슈퍼의 사무실은 종업원들의 탈의실로도 사용되었는데요. A는 남성이었기에 혹시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식당 사장은 여성이었는데요. 혹시 동행해서 대신 확인을 좀 해줄 수 없는지 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 10시경 다시 슈퍼마켓에 방문합니다. 아까 부탁받은 대로 식당 사장이 사무실에 올라가서 혹시 누가 근무 중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마침 사무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입구 근처의 책상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틈으로는 안의 자세한 상황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식당 사장은 A에게 가서 사무실 문이 열려 있기는 한데 아마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종업원 2명을 포함해 노리코까지 모두 3사람이 사무실 안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와 식당 사장은 근처에 있던 기타 하치오지 여가 파출소의 경관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이날 희생된 3명의 신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의 종업원이었던 47살의 이나가키 노리코, 아르바이트 종업원 16살의 마에다 히로미, 그리고 또 다른 종업원인 17살의 야부키 메구미. 이들 3사람의 사이는 모두 총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들 중 아직 학생이었던 2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손과 입을 테이프로 묶어둔 채였고 2사람 모두 머리 쪽에 총격을 당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 역시도 머리 쪽에 총격을 당해 숨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가키 노리코는 다른 2사람처럼 묶여있지 않았고 혼자서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직 살아있을 때 범인이 총기의 손잡이를 사용해서 그녀의 얼굴 오른쪽 눈 부분을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였고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이 가해진 듯 했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의 이마 부분에 나있던 총상은 주변에 약한 화상의 흔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아주 가까운 거리, 아마도 이마에 총구를 직접 갖다 대고서 격발했을 가능성이 확실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특히 이 점 때문에 범인이 범행을 벌인 동기가 강도냐 혹은 원한에 의한 것이냐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제시된 범행 동기는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보안이 허술하기로 유명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슈퍼마켓 건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날 벌어들인 수익을 금전 등록기에서 꺼내서 2층의 사무실 금고에 일일이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슈퍼마켓 내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의 주차장을 통해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즉 그날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이 직접 꺼내들고 건물 외부로 들고 나가야만 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근도 여직원 혼자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잠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중 2명만 묶어둔 건 역시도 이 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는 3명의 종업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금고를 열고 닫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인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금고를 열게 하기 위해 그녀만 묶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녀가 숨진 채 발견된 위치가 금고와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던 점도 이 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이날 슈퍼마켓 주변에선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는데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던 수상한 중년 남성, 아무것도 사지 않으며 매장 안을 배회하던 남성,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하면서 매장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운전자, 마지막으로 슈퍼마켓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재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이 벌어진 날짜는 마침 근처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과 손님들이 유독 많았고 슈퍼마켓의 세일 행사 마지막 날이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수익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모인 수익만 약 526만 엔이었다고 하는데요. 꽤 거금이 금고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목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제시됐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된 것은 원한에 의한 범죄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런 원한설이 제기된 이유는 바로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으며 눈 부분에는 심한 멍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그녀만 따로 떼어내 특별한 조치를 취한 듯해 보였는데요. 이마에 있던 총구 근처의 화상 흔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총구를 이마에 직접 갖다 대고 격발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사용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근거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멀리서 쏘지 않고 직접 신체에 갖다 대서 격발하는 경우는 보통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나 미움이 있어서 너를 내가 처벌한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무자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나가키 노리코는 숨지기 전 협박을 당했습니다. 커터 칼날이 들어간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내용 역시도 원한에 가득 찬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간 목숨을 잃게 된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협박 편지를 보낸 발신인을 추적하려 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협박을 받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노리코는 평소 성격이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질이 거칠고 공공장소에서 크게 욕을 하거나 동료 남자 직원과 자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에게는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가지는 남자가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자가 돈이 점점 떨어지게 되자 이나가키 노리코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고 이에 그 남성이 슈퍼마켓까지 찾아와서는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양상 자체도 원한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용의자의 동선은 무척이나 단순했는데요. 사무실 입구로 가서 금고 근처까지 피해자들을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범행을 벌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시간은 채 몇 분이 되지 않았으며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을 벌이고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 9시 17분에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2명이 화약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슈퍼마켓 인근에 살던 주민들 역시도 마트 부근 방향에서 고등학생들이 들었던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의 지인이었던 A씨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이 저녁 9시 15분이었는데요. 결국 사건이 2분 내지 3분 만에 빠르게 벌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가 금고 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범인이 빠르게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무실에 있던 매니저의 책상 위에는 금고를 여는 다이얼의 해제 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하며 이나가키 노리코 역시 사실상 야간 점장의 직책으로 금고 개폐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황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더라도 금고를 열어 안에 든 돈을 가지고 나가기엔 무리가 없었을 텐데요. 빠르게 범행만 벌이고 나갔다는 점으로 인해서 강도설이 아닌 원한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 여러 증거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가해자의 발자국이 조사되었는데요. 발자국 조사 결과 가해자는 공범 없이 단 한 명이었으며 남은 발자국에서 미세한 철 조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철 조각은 용접 등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마 가해자가 용접 작업 등의 일에 종사했거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용의자가 신었던 신발의 브랜드도 특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범행을 벌일 때 사용했던 총기가 밝혀졌고 또한 초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근거리에서 사격을 당해 숨졌는데요. 세 사람 전부 정확하게 머리에 급소만을 노렸으며 특히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최소한 이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현재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제 권총이었으며 명중률이 무척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총을 사용해서 빠르게 사건을 벌이고 도주했기에 총기에 익숙한 전문가였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중국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일본인 죄수에게서 자신이 아는 중국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증언이 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 죄수가 언급한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해당 남성은 1994년 일본에서 추방되었지만 이듬해인 1995년에 다시 일본에 밀입국했다는데요. 다시 일본에 들어온 뒤로는 강도단을 결성해서 여러 건의 강도 사건을 일으키고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해 2006년 캐나다로 향했고 난민 자격을 얻은 뒤 영주권을 취득한 남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을 신원 도용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요.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3년에 일본에 송환되었고 조사본부에서는 남성에게 슈퍼마켓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2014년 9월 다시 캐나다로 추방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이 묶여있던 테이프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채취해냈는데요. 이를 약 1000만 명의 지문과 대조해본 결과 8개 부분이 일치하는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8개가 일치할 확률은 1억 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운수업계에서 일하던 관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범행을 벌였을 수도 있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1995년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미루고 있었고 아들의 병원비와 치료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건 발생 지역 가까이 살고 있었으며 목격자들이 봤다는 수상한 차량과 동일한 차를 몰았기에 유력한 용의자로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당시 직장 출근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사건이 벌어진 날 알리바이가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했기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도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18년 일본 경시청에서는 어느 젊은 부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부부는 사건 당일 8시 56분쯤에 마트에서 나와서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혹시나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에 주요 참고인이 되어주길 바라며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사무실에 출입했던 신원미상의 여성을 찾는 제보도 발표했는데요. 사건 현장 사무실에 재떨이에 남겨져 있던 담배 꽁초에서 의문의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립스틱은 피해자들이 바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고 간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에서는 지금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근처를 지나갔거나 혹은 이 슈퍼에 들렀던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보를 해달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겐 최대 600만엔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미제 사건 하치오지 슈퍼마켓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